안녕하세요. 사슴TV의 김결이. 교과서 조정호. 메이는 고주요. 정말 심장이 뛰고 있는 레상스 메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가슴 비대칭 2편을 얘기해보려고요. 네. 1편에서는 볼륨하고 흉곽의 차이에 의한 비대칭을 얘기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밑주름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밑선 비대칭 고 원장님 흔해요? 아주 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다르고요. 그래서 비대칭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비대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 볼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대부분 다 크다라고 했는데 밑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두 위치하고 밑주름의 위치가 왼쪽이 높은 것 같아요. 머리 쪽으로.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비대칭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화면 확대해가지고 어깨 위치부터 보거든요. 위에서 쭉 보는데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으니까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왼쪽 유두도 올라가 있고 왼쪽 밑선도 올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정면 보세요. 왜? 네? 자, 지금 보시면 고종호 원장, 이준욱 원장은 오른쪽이 낮고요. 오. 여기도 낮네. 다 오른쪽이 낮네요. 고종호 원장만 왼쪽이 낮아 보이는데 세 명은 오른쪽이 낮네요. 오른쪽이 높아. 저 진화학자 르네상스는 이 원장님 왜 사람들이 다 오른쪽 어깨가 낮습니까? 오른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왜 오른쪽이 높아요? 왼손잡이 나 아니죠? 오른쪽 수술해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런가? 그리고 오. 우리가 가방을 멜 때도 여성분들 맞아. 대부분 오른쪽을 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딱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이제 가슴 재건할 때 이제 반대편 가슴에 맞춰서 반대편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 위치를 조사한 논문에서도 왼쪽 가슴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깨 보정한 논문이 있어요. 클라비클 투 니플을 잰 논문 있잖아요. 맞아요. 클라비클 투 니플로 재면은 오른쪽이 더 짧아요. 정답. 봐봐, 이제 오른쪽 어깨가 이제 보통 떨어져 있다라고 보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으면은 왼쪽이 지금은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른쪽 어깨를 보정을 했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더 짧죠. 맞아. 저는 니플하고 IMF 비대칭 논문을 쓰면서 이제 논문을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정면에서 찍어서 니플의 위치를 논문에서 계측을 하기보다는 지점을 정해놓고 계측을 한 논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쇄골에서 유두까지. 그렇죠. 쇄골에서 이제 유두까지의 거리는 이쪽이 더 짧고 그 이유가 그렇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발육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쪼그라들어있는 거. 그쵸, 모든 게 다 볼륨도 흉곽도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좀 이렇게 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거리도 실제로 짧고 이 거리도 실제로 짧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하고 빗장뼈를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 스터널 노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더 짧고 올라가 있어요. 어떤 걸 보고 비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는 원장님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좀 많이 휘어져 있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유두 위치가 이게 오른쪽이 낮지만 발육이 이쪽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쇄골에서부터 유두까지 거리가 더 많이 스트레칭에서 일어나 있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나 궁금증 오늘 해결했어. 나 너무 신기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많이 보니까 이제 그쵸. 어느 정도 이제 경향성이나 경향성. 이제 공통성이 보이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낮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선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환자를 똑바로 세워가지고는 밑선을 맞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맞춥니다. 20년에서 30년 또는 40년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외래를 좀 자주 불러서 보는 편인데 환자분이 자주 방문하셔서 보지만 365일 24시간 동안에 제가 보는 순간 잠깐인데 그때 선생님 볼 이렇게 때만 이렇게 해서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테스트를 시켜요. 그 환자분이 거울로 자기 몸을 보게 해요. 하고 자 어깨 삐뚤어진 거 보이시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쓰거든요. 십자가 레이저를 이렇게 보여줘요. 어깨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알아요. 자 그럼 어깨 한번 맞춰보세요. 쫙 맞춰요. 자 눈 감아 보시고 불편하죠? 편하게 하신다면 눈 떠보세요. 그러면 원래도 다 누워 있어요. 365일 계속 거울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교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있었을 때 밑볼륨의 높이 차이가 나지 않게끔 맞춥니다. 그렇다고 또 그걸 똑같이 맞추잖아요. 그럼 또 밑선의 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이가 다르니까 또 막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 높이, 밑주름의 위치, 유두의 위치 이거를 다 똑같이 맞추진 않습니다.
다 안 맞아요. 음. 하나라도 맞으면 나머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원장님은 어떻게 맞추세요? 난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다른 이야기 듣고 아 그래. 이 원장님도 환자의 자세를 존중한다. 그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환자의 자세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절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 어색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중심선에서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두지만 그 상태에서의 니플의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볼륨의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했을 때 환자의 그 바른 위치와 내가 제대로 맞췄을 때의 위치에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있거든요. 그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쪽에 올라가 있는 거에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버리게 되면은 이쪽은 브래지어 끈을 조여야 되고 이쪽은 브래지어 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자세를 삐뚤게 해서 가슴이 틀어지는 거하고 속옷까지 끈을 조절을 해서 입어야 되는 비대칭하고는 불편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보통 다 이렇게 기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쁘게 보여야 될 때 정자세가 필요할 때는 어깨를 맞추고 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슴이 반듯한 위치에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죠. 뭐 아예 척추 충만이 있다던가 이러면 아무리 할래도 안 되니까 가능한 가급적 바른 자세에서 서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밑선과 유두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한테 어깨 똑바로 하시라고 교육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술을 하고 나서 예쁜 가슴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래지어보다도 자세다. 1번은 자세, 2번은 바른 브래지어의 착용. 저 그렇게 두 가지를 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볼륨이 늘어나면서 체중이라든가 이런 게 가슴 앞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척추 건강이나 뭐를 생각해도 가슴이 작을 때보다는 가슴이 클 때 훨씬 더 몸에 가는 그런 부담이나 뼈에 걸리는 그런 중심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가슴 성형을 하는 것을 계기로 조금 더 바른 자세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깨 위치는 못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깨를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꼬는 자세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쪽 다리를 꼴면 골반이 뒤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를 맞출 수가 없겠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는 하는데 그걸 똑바로 갑자기 맞추라고는 하지 않아요. 다리 꼬고 있다 다리 풀었어. 증명사진 찍을 때도 항상 느꼈는데 바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수술하고 났을 때 이게 참 바르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딱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대칭을 어떻게 이제 맞춰줄 거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예뻐지는 게 불편함을 감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왼손처럼 왼손은 다마 거들고 예쁜 상태를 그냥 딱 맞춰주는 데에 더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비대칭에 있는 상태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 상태의 대칭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환자 자세는 못 바꿔주는데 또 그렇게 수술하면은 고정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환자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선생님 자꾸 브라 끈이 한쪽이 자꾸 내려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안 맞춰주자니 내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거 알잖아. 우리 수평하고 막 이런 거에 막 못 참지. 못 참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만 맞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추지 않고 그래도 네. 수술 전보다는 약간 맞춰지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섰을 때 일자가 되지는 않게. 제가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과 환자가 편하게 있을 수 있을 때 그 기준점에서 타협을 한다 그랬잖아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휜 자세, 삐뚤어진 자세를 강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또 이게 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놈의 어깨 높이와 밑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 거는 유두 위치의 비대칭에 대해서 말해볼게요.